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가 0.7%, 나스닥 0.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한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주말을 빼면은 이제 거래일 다음 날이니까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 기대감이 시장을 반영했는데요. 오늘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JP모건에서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죠. 지난번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 됐다가 75%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제롬 파월 발언으로 90%까지 올랐는데 JP모건에서 이거를 다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세 폭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이다 라는 전망을 합니다. 긴축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정책의 전환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롬 파월이 이 긴축 기조라는 게 어쩌면은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한 어떤 긴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금리가 높아서 긴축인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은행권에서 관세 폭탄을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정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표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라파엘 버스텍 애틀랜타 연은총재가 제시했던 일단 금리 인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을 하면 된다라고 발언한 거 그게 아마 제롬 파월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0.25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과 불확실성을 갖는 것은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롬 파월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권과의 완충 역할을 금리나 소폭의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JP모건이 이런 발언을 했지만 다음 달 9월 17일 날 있는 FMC 회의에서는 소폭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텔이 보조금을 그 미 정부로부터 받는 대신에 지분 10%로 넘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텔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매우 특이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를 했죠. 미국은 뭐 우리나라 정부를 완전히 지원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뭐 제고해주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작 전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엄습하는 법이지만 끝나고 나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불확실성 제거됐다면 오늘은 미국과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돌파됐다가 다시 회귀를 일부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 일본도 한번 돌파했다가 돌아온 흐름이 있었거든요. 일본도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 일본 차트도 돌파했다가 돌아왔던 그런 모습이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미국도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실성을 주지 못하는 흐름이죠. 사실 여기서 더 벗어날 것 같으면 양봉을 하나 더 줬어야죠. 계속 여기서 싸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슈팅인 거고 분산은 지속형이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나스닥은 뭐 돌파한 후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다르죠. 그래서 월봉상 추세 연장선까지 가는 흐름 뭐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개미들이 지난주에 곧버스를 매도하고요. 레버리지를 샀다고 하네요. 제목이 뭐 개미들 발빠른 상승 배팅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지난주에 곱버스를 팔고 매수를 레버리 샀다면 상당히 수익을 났겠죠. 한 7%는 났을 것 같은데, 개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고 잘 대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집중 투표제, 뭐 정관 배제를 불가하겠다, 또 감사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겠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그 개미들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도 되겠지만, 약간 기업으로서 부담스러운 그런 뉴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재료 소멸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즘 개미들이 정말 스마트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있었죠. 1%대 상승을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는지는 결국 그 정상에 대한 결과,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 뭐 이런 부분은 달려 있겠죠. 근데 자, 요 근래 보면은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대로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이제 급락을 하면은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지만, 어설픈 하락은 국내장으로서는 상관없던 흐름이 좀 있었는데, 그 흐름이 있는지 좀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수급적으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장 초반에 별거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어저께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기관도 거래가 없었어요. 아무 무의미한 거래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기관이 시장 진입을 강화하면서 1590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중하반으로 가면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어쨌든 매수로 끝났던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 출발선에서의 모습은 좀 달랐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어저께 마지막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로 더 강화하는지, 요것도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은 기관이 지금 보시면 이끌어주는 흐름이 좀 있어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무려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매수권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5거래일째부터 6거래일째부터는 이제 외국인도 따라붙는 그런 형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이 이끌어주고 외국인이 따라붙는 그런 모습이 좀 여러 번 관측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매 형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했기 때문에 3거래 연속 매수를 하는지, 오늘도 만약에 한 2, 3천억을 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이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매도와 매수를 퐁당퐁당 하다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확 흘러가는데, 보통 그게 4거래일, 5거래일 정도거든요. 근데 매도가 4거래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수로 바로 3거래일 들어온 거, 뭐 주가 오른 거 들어왔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도 사실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지금 5일선과 21선이 내일부터 골드 크로스가 납니다. 오늘 급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한, 그렇죠? 뭐 3100대가 깨지지 않는 한은 내일부터 5일선과 22선이 수동적으로 골드 크로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그게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강해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영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어저께 좀 밀리는 듯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죠. 1384원. 근데 또 이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환율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9월 말 정도면 환율의 대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9월 말 정도에 환율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1390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 6원 정도 오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박스권 상단선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하단선은 그 박스권의 중간값을 못 미치고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특히 61선이 눕기 시작했고, 61선이 뭐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더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9월 말이에요. 예, 9월 말 정도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로 확 튀려는 그런 모습일까? 그런 해석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